저희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그레고르인데 7조입니다. 8조입니다. 뽑은 이유는 가족은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을 가진 입장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몸이 변하면서 밥벌이가 안 되게 되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도 취급을 안 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는 문입니다. 저희는 문을 열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가족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하여 만약 문을 열지 않았다면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뽑은 마지막 키워드는 도구입니다. 벌레로 변했음에도 자신의 상황에 한식하기보다 일을 더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열차 시간에 늦어 직장에 내쳐질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키워드 도구로 표현이 되죠? 무엇의 도구? 도구는 일종의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도구로서 지금 얘기가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아, 사회? 사회의 도구? 예,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본인이 아니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해서 네. 편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받고 결국 죽음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편안해졌다는 것을 보아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착취는 그레고르는 끊임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경제활동을 못하면 쓸모없어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저희 조의 키워드는 첫 번째로 가족, 두 번째는 이기주의, 세 번째는 존엄성, 네 번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족은 카프카는 이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아무리 벌레가 된 그레고르일지라도 가족인 그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이다. 삼자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적인 사회를 추구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존엄성은 카프카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그레고르를 죽이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현대시대의 물질만능주의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점을 자각시켜주고 싶은 것 같다. 네 번째 방법은 작중 그레테가 그레고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고함을 지르며 그레고르가 무엇을 한 듯이 몰아가는 묘사가 있는데 여기서 인간은 남보다 자신의 상황이 가장 우선이며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1번, 2번 같은 경우에 1번 가족. 그럼 가족이란 우리 뭐 키워드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물어가야 되겠죠. 도대체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후에서나마 제시하고 있는가? 이 작품을 읽은 내가 느낄 때 가족이란 모름지기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스피치 주제도 그렇게 잡을 수 있고 글쓰기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아니고요. 가능성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주의도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이른바 가족 이기주의란 말도 우리 가끔 쓰잖아요. 그죠? 전체가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기주의가 개인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그레테의 남은 가족이 보여주는 것도 다름 아닌 가족 전체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시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을 잃은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 같아서 선정했고, 중요성은 가족의 개개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했고요. 이해심은 그레고르가 가족과 함께하고 싶지만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가족들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판정했고요. 구성원은 구성원이 되고 싶은데 차별받는 사람들을 카프카가 표현한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2번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번 키워드 중요성. 중요성은 가족의 개개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족 개개인의 뭐가 중요해? 균형?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면 키워드가 균형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키워드가 중요성이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키워드가 오히려 균형이 나와야 지금은. 그러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괄호 열고 균형이라고 좀 해주세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 이기적인데, 이거는 현대 인간들은 바쁘게 살아가는데 따라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지키기에 급급하고 카프카는 그 과정에서 인간들 각자가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인내심인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그레고르가 해충으로 변한 지 몇 달 정도가 지났다고 해서 소중한 것을 몇 달 안에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인내심을 가져라는 의미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변신인데, 그레고르의 갑작스러운 변신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가정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변신이 집안의 모두의 변신을 불러일으킨 셈이므로 카프카는 자기 자신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기적. 이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있나요? 책 속에서요? 아니요. 제가 묻는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기적인 게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죠?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그레테 오늘 읽었지만은 우리 저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어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보고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레테의 그 말 우리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물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예, 물어가는 것이 물음에서 물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른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 머리로 뭔가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다시 자신이 내놓은 대답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게 있는가 고민하시고 이 과정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과정이 글이나 말로 기록이 되어서 표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기적이라는 키워드를 제공하신 분께 감사드려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2조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정한 키워드는 목적의식인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경우엔 아들이 변할 시점부터 갑자기 혈기왕성해졌고 사과를 던지며 아들을 죽이려 하고 여동생은 처음엔 잘해주다가 갑자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카프카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곪은 상처인데 그 이유는 그레고르가 죽은 것이 육체적으로만 상처가 곪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곪아서 죽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외감으로는 그레고르가 변신하기 전엔 오로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고된 삶을 버텼는데 변신한 후 가족에게 무시받는 상황을 보고 카프카는 도구로 전락한 자본주의 사회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루는 느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비판의 이런 시각이 이 작품에 있는 것 같다. 네, 사실 평론가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그것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피치나 글쓰기로 가지고 봤을 때는 그게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텍스트와 연결하면서 그러지 않고 그냥 늘 읽는 그런 문장을 그냥 들고 오면 내가 쓴다기보다는 그냥 갖고 온 문장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면 그게 혼이 없는 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쓴 글이 글쓴이가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네요. 골문 상처 예를 들자면 마음의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라 그레고르 잠자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난 사인은 아빠가 던진 그 사과가 골문 그거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절망이고 그게 지금 세 번째 키워드인 소외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버림받았다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에 맞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결국은 죽음이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좋네요. 자, 2조 호명해 주세요. 몇 조십니까? 5조이고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괴물입니다. 벌레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이유로 가족은 그레고르를 벌레 취급했지만 어찌 보면 이익을 따지며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이유로 내치는 인간의 이기심을 또 다른 괴물처럼 표현하는 것 같았다. 조금 천천히. 두 번째는 쓸모입니다. 그레고르가 가족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레고르의 변신으로 집에서의 할 일이 생긴 그레테의 대우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가족 내에서도 쓸모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레테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돈을 버는 그레고르에 의존했고 벌레로 변한 후에도 불쌍해하고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치오해가 된다고 극단적인 인물로 변하며 목적의식이 분명한 현대인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회피입니다. 처음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여도 배려를 해주고 오히려 잘 봐주는 모습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벌레의 모습이기에 시선을 회피하면서 결국 멀어져 가서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회피라고 했습니다. 네, 좋네요. 다 좋은데 쓸모. 그러니까 우리 뭐 작품을 읽어서 다들 이 분이 뭐를 의도했는지는 얼추 짐작이 되죠. 그레고르 잠자가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가족의 차원에서 보면 쓸모가 있는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덕분에 엄마, 아빠,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쓸모가 다하니까 뭐 어쨌든 내쳐지는 그래서 저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갑자기 그 그리스 말 에르곤이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에르곤이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그 사물에는 고유한 그 일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눈에게도 눈의 일이 있다고 믿었어요. 눈의 일이 뭘까요? 뭘 보는 거잖아요. 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듣기잖아요. 듣기. 눈이 해야 할 일, 보는 거를 잘하는 눈을 보고 우리는 좋은 눈이라고 하고, 듣기를 잘하는 귀 보고 좋은 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소임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그죠? 예를 들자면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제자가 좋은 정치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군군신신 부부자자 기억나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임금은 임금답고 임금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다고 동양에서도 생각을 한 거예요. 신하가 신하답고 집에서는 애비가 애비답고 부부 자자 자식은 자식답고 이렇게 각자가 할 일을 잘 하면 사회가 잘 굴러가고 그렇게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던져 있어요? 임금은 임금다운 임금이려면 그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는 공통돼. 국가가 할 일이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가 할 일을 못할 때는 비판하는 거죠. 이게 국가냐?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면 모름지기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임금이라면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안에서 가장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이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거나 못하면 가장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합니다. 가족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런 데까지 오고 또 쓸모하면 영어로 utility입니다. 효용이라는 한자어로도 바꿀 수 있고 공리라는 말로도 바꿉니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효용성, 효용 가치가 최고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회 굉장히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박은 그런 거잖아요. 공리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같이 가는 거잖아. 바로 여기서 이제 해석의 실마리가 나오는 거죠. 카프카가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간단한 가족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뭔가 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스피치, 좋은 뭐 글로 이어지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공부도 좀 하고 읽고 그리고 읽은 거를 그냥 녹여내지 않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표현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에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 예, 호명 부탁합니다. 예. 6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당연함은 드래곤과 가장이기에 가족들의 돈을 벌어하는 게 당연하고 생각했기에 드래곤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드래곤을 벌레로 보내서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드래곤가 카프카가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다소 구성원끼리 서로 소통에 잘 되어 의도가 잘 전달되었다면 이러한 비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태도입니다. 그레고르의 외형과 변한 것이 아니라 그레고르가 돈을 버는 기계로 생각한 것 같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좋은 자리도 네 번째 키워드는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레고르가 변한 자신의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도 이 소통이라는 6조 2번 요 키워드하고 4조 1번 키워드하고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모름지기 가족이란 첫 번째 조건으로서 소통이 있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없고 대화가 단절된 가족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걸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생기잖아요. 키워드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7조 네, 7조입니다. 첫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로 했고 두 번째는 활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 이기주의는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는 원래 신뢰를 바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서로 도와주는데 그런데 지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그레고르가 필요 없는 존재로 바뀌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형성하여 이기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활력은 어떻게 보면 그레고르가 변신을 통해서 벌레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활력을 얻게 됐는데 그 활력이 오히려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지는 그런 힘이 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신뢰, 소통
예를 들자면 뭐 사랑 등등 다 연결이 되는 가족이라는 키워드와 연결 가능한 그런 세부 키워드들로 나가잖아요. 예. 연결하면 그게 글이고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 나갈 것인가. 네, 10조. 10조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키워드는 돈인데, 돈을 한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그레고르의 가족마저 등을 돌리게 되어서 돈의 무서움을 말하는 것 같아서 선정이 되었고, 가장은 그레고르가 갑충이 된 것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장을 빗댄 것 같아서 선정하였고, 기생은 누군가가 열심히 살면 누군가는 열심히 살지 않고 기생한다. 또한 이 역할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선정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상처는 엄마, 아빠, 여동생 그레고르의 관계에서 결국 남은 건 상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굿.